예, 되고 네. 있습니다. 그 화요일마다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는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들으면 실력이 올라가요. 꾸준하게. 그리고 원수사 교육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원수사 교육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자기네들 것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응용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체결 사례 교육을 좀 할게요. 체결 사례. 이 체결 사례를 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가 얘기를 잘 안 해줘. 그리고 지금 회사도 조회가 없어서 체결 사례 뭐 할 그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체결 사례 2건하고 그다음에 체결한 경우도 있지만 또 실패한 경우 있죠. 실패한 경우. 그래서 실패한 사례. 사실은 우리 시험 볼 때도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 또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맞추는 건 뭐 상관없는데 틀린 문제 계속 또 틀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번 달에 제가 그 체결 현황이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월납보험료는 한 190만 원 정도 했고 보험료는 한 32건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피플라이프에서도 이 정도를 원래 했었거든요. 기존에도.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남들 힘들 때도 어느 정도 실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실마리를 교육을 들어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미리 들어서 또 그걸로 고객을 마케팅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황이 있을 때 교육을 들어서 그걸로 실마리를 찾고 그걸 접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슈. 뭔가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원수사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꼭 들으시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체결 사례 하나, 둘, 실패 사례 그렇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달에 계약한 사례인데 주말에도 갔었어요. 3번 만났고 정리 다 해주고 했는데 체결 사례 좀 말씀드리면은 인천 주안역 쪽에 KBS 방송 DB고요. 그리고 40대 여성, 직업은 장애인 복지사. 그 DB에 이러신 분들 많아요. 요양보호사나 뭐 장애인 복지사나 그런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보험 니즈가 높아요. 맨날 아픈 사람들만 보니까 보험 니즈가 높거든요. 그래서 신청도 많이 하고 또 본인도 아파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보는 거죠. 요양보호사 아픈 사람. 그죠? 신장투석하면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도 봤어요. 방송 DB 중에서. 본인이 신장투석 하는데 신장투석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를 해서 아이고 환자가 환자를 보내요.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요새 이제 실버 취업의 어떤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요양보호사. 그만큼 그거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할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유병자도 많고 그리고 보험도 많아요. 니즈가 높기 때문에 보험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가족은 5명이에요. 5인 가족. 그리고 남편은 협심증 스텐트 삽입술을 몇 년 전에 했고 최근에 뭐 어깨 수술, 뭐 목 디스크 시술 막 다 했어요. 최근 몇 달 안에. 그리고 시청자 본인은 이제 간 수치가 높아서 2달 전인가부터 약을 먹고 있었고 유방 쪽도 뭔가 혹된 수술했었고 디스크도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부부 모두가 325 다 불가해요. 안 돼. 325가 다 안 돼요. 325 뭐 3일도 안 되고 3개월 이내 기록이 다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뭐 간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납입 중인 보험료는 180만 원 정도. 가족 전체 뭐 동양생명 뭐 그런 저축식으로 하는 학자금 만드는 그런 상품도 20 몇만 원 있고 뭐 종신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18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25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뭐 뇌혈관도 넣고 뭐 간병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되고 3개월 이내 다 안 돼요. 그냥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설문지를 쓰니까 거기에 이제 가족력에 뭐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뭐 직장암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암 가족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삼을 키우는 컨셉으로 가자. 이도저도 안 되면 암으로 가야 돼요. 이도저도 안 되면. 그래서 간편암을 제안하는 거예요. 간편암. 간편암은 롯데에도 간편암이 있어요. 롯데 간편암. 일반암 3000, 유사암 1000. 그죠? 비갱신, 갱신 다 있는데 웬만하면은 간편암은 20년 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근데 암보험 기본적으로 한 2개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유사암이나 그런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경우 있죠. 그러면 롯데 간편암 들어가면 돼요. 하고 DB생명 초간편암 요거는 유사암 2000 더 넣어주는 컨셉이죠. 그죠? 유병자 중에서 유사암 2000 들어가는 거는 DB생명밖에 없어요. 초간편으로. 이거는 그냥 어느 누구한테나 제안하면 돼요. 다 안 되는 사람들. 뭐 최근에 병원 갔다 오고 뭐 얼마 전에 뭐 대장 뭐 출혈이 있었다느니 뭐 내일 병원에 간다느니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 방송 DB 신청했는데 방송 신청했는데 뭐 다음 달에 병원 간다고 한다든지 뭐 이미 갔다 왔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 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뭐 치료 중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치료 중도 관계없어요. 암이나 간경암 없으면 되는 거예요. 5년 안에. 그래서 여기는 유사암을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지만 자사만 봐요. 한도를. 자사만. 원래 유사암이 업계 한도가 3000이거든요. 손해보험단. 근데 여기 자사만 봐요. 3000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3000에 10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DB생명은 뭐 3000에 2000, 2000에 2000 그런 식으로. 유사암은 여기는 업계 6천만 원까지 봐요. 6천. 업계 6천만 원. 그러면 이런 데 먼저 넣고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가치로 상관없는 게 여기는 한도가 잡히지만 여기는 후심사죠. 후심사는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넣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 유사암이 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가족들 유사암을 총 한 5천 정도로 맞췄어요. 보니까 막내나 애들이 유사암이 다 5천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하신 거는 유사암이 5천까지 됐어요. 어린이 보험은. 예, 유사암 5천 있어요. 작년에 20대까지 5천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유사암 많이 줄였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유사암을 가족들을 다 5천으로 맞춰줬어요. 와이프도 5천, 남편도 5천 이렇게 맞춰줬고 그리고 치매보험이 신한생명에 원래 잘 안 하는데 신한생명에 치매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40대 50대거든요. 근데 남편이 14만 원대, 와이프가 9만 원대인가 그래요. 치매보험이 그 정도면 비싸죠. 별것도 없고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20년나 그렇다고 해서 100세 만기도 아니고 90세 만기. 근데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치매보험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똑같은 치매보험으로 바꾸면 별 메리트는 없겠죠. 가격은 줄어들지만. 그래서 라이나생명에 재가요양자금 30만 원 받는 거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고 그리고 그 노치원 주간보호센터 있죠. 노인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센터 그런데 등록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 돈을 내고 영수증 내고 이제 등록하는 거죠. 등록을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낮에 쉬고 놀고 오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등록하시고 영수증 제출하면 매월 30만 원씩 줘요. 매월. 근데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보통 해주는데 라이나는 이제 5등급을 해줘요. 5등급부터 30만 원 주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라이나 생명 교육을 들었겠죠. 거기 그 실장님이 아버지가 노치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저랑도 제가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저랑 교육 끝나고 30분 동안 또 얘기한 적도 1대1로 1대1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요걸로 바꿔줬어요. 왜냐면은 경증 치매에서 중증 치매까지 갈 때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경증에서 중증 사이가 굉장히 좀 많이 비죠, 보장이. 그죠? 경증이 보통 300, 라이나는 500. 그리고 중증도 되면은 뭐 500이나 1000. 중증까지 가야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중증 가면 생존 기간이 보통 4, 5년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경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드리는 거고, 그 라이나에서도 저번 달 초였나? 경증 치매 진단받으면은 생활비 주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이틀 만에 접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 경증만 진단돼도 막 진단금 막 20만 원, 30만 원씩 생활비 주니까 이틀 만에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거죠, 약간. 그죠? 그래서 이걸 넣어드렸고, 그리고 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지를 하고, 이게 뭐 뇌출혈만 보장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해지를 하고 매트라이프 변액연금 20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어요. 이게 신한종신이야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너무 보장성만 많이 내니까 돈은 막 100몇십만씩 내는데 저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변액연금으로 20만 원 바꿔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이거 교육을 다 들어서 그래요. 교육을 다 들은 거예요, 이거를. 이거 내 머릿속에서 그냥 막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롯데도 교육 들었죠. DB생명도 교육 들었어요. 라이나도 교육 들었고 메트라피도 교육 들었어요. 다 교육 들었죠. 다 들었어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죠? 이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기존 설계사들이 해온 걸 내가 깨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설계사들은 GE 설계사들은 생명보험 출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설계를 잘 모르고 그냥 하던 거를 해요. 그냥 원래 하던 거 아니면 회사에다 미는 거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해서 깰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다 최신 정보예요. 최신 정보. 유사함 이렇게 늘리는 것도 가보면 DB생명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롯데 간편함 들어있는 사람도 없고 최신 정보거든요. 이거는 그죠? 라이나 치매 들어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도 가보면 최신 정보죠. 매트라이프 변액연금도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작년에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 있었어요. 작년에. 그것도 무해지형은 아니고 표준형으로 13만 얼마짜리. 그래서 다 확 깨고 싶었는데 5천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관을 좀 신청해달라고 해서 이관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메르치에 일반암 5천원 추가했어요. 근데 유사암은 10만 원만 넣고 그러면 유사암 5천원 그대로 있고 일반암 1억이잖아요.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일반암 1억, 유사암 5천 해준 거죠. 그럼 굉장히 든든하겠죠. 갱신이 없고 1억이 들어가고 유사암 5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 나이 때 일반암 1억에 유사암 5천 들어있는 사람은 거의 아마 3%도 안 될 거다. 전국에서. 그 정도로 이게 제대로 잘 해놓은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DB손해보험 어린이로 혈관하고 후유장애 그리고 그저 없었던 종수술비까지 추가를 했어요. 종수술비도 없는 사람 많아요. 종수술비. 근데 종수술비는 1종부터 5종인데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종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종수술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수술이 없어요. 다 들어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술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종수술비를 합법 정지할 때 좋겠죠. 네. 당신은 만약에 뭐 24세, 뭐 32대 질병 수술이 있다. 그것만 되지만 여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술 다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계사가 기존에 이제 애들 같은 경우 20년 만기짜리 행성화재 뭐 1000만 원씩 태평산대 이런 거를
애들 상해 암 진단비 1억, 뭐 질병 수술비 150만 원 이런 거 있죠. 20년짜리. 그런 걸 넣어놔가지고 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도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20년이라고 해봐야 애들이 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많이 오른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신한에 종신보험 있었던 것도 정리를 했어요. 이게 다 한 분이 다 그전에 해놨던 거거든요. 한 분이. 근데 신한생명에 다녔던 분은 약간 의심이 돼요. 왜냐면 신한생명 치매, 신한생명 종신 막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도 신한생명 안보 이런 걸 막 했더라고요. 그 신한생명 다니는 사람인 거거든요. 한 명인데 한 명. 한 명. 그래서 종신보험도 해지시키고 기존에 이제 애들이 3명이었잖아요. 그 시청자분은 다자녀 할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사분이 안 해줬대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메리츠도 다 적용해줬고 DB손보 것도 다 적용해줬어요. 그러면은 월보험료가 3% 정도 할인이 돼요. 자녀가 셋이면 가족관계 지금 제출하면 그죠? 적용을 해주고 증거 리포트로 정리를 다 해줬다. 일요일날 와서 해줬어요. 정리 싹 해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 기존 설계사분은 종이에 썼어. 종이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그렇게 그 어디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글씨도 막 이상하게 막 써가지고 그죠? 확연하게 비교해 줄 수 있겠죠. 나는 리포트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 3% 적용할 수 있다. 자녀 할인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5인 가족 보험료로 총 90만 원 정도 체결했어요. 90만 원 정도.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는 들어갈 게 많이 없어가지고 라이나 치매하고 간편암 정도 했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DB에 후유장애, 중수술비, 혈관질환 진단비 넣었고 메리츠에 일반암 5천 이렇게 넣어가지고 90만 원 정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송 DB가 사실 가족계약 체결하기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증권 리포트 만들기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메인 사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첫 페이지. 그쵸? 딱 좋잖아요. 근데 시청자의 카톡 들어가서 사이가 좋은 집안이면 가족 사진이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이면 가족 사진이 없어. 등산 간 사진, 막 놀러 간 사진밖에 없어. 꽃 사진. 근데 90만 원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건 누구 한 명이 키맨이라는 거거든요. 아빠가 키맨이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빠가 뭐 잘해주고 그런 집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막 딸이 막 아빠 손도 주물러주고 막 20대 넘었는데 25살인데 막 잘해주더라고. 아빠가 잘해주고 아빠가 강원도 분이었어요. 주문진 분인데 그래서 가족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증거 리포트에 표지를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이소 가서 그 앨범 액자같이 하나 조그만 거 있죠. 막 2,000원짜리 그거 사가지고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 감성 마케팅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증거 리포트 표지에다가 그 사진을 넣어요.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서 갖다 주면 깜짝 놀래요. 이거 어디서 왔어? 이거 옛날에 찍었던 건데. 카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보이죠. 리포트가. 그냥 준 건데도 뭔가 가족 사진이 있으면 그걸 깰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유지가 잘 되겠죠. 유지가.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가족 사진 넣어놓으면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런 행복을 깨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안심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리 리포트. 그렇죠? 감성 마케팅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유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계약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계약들이 유지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90만 원 했는데 다음 달에 다 빼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 사진을 첫 장에 넣어서 해주면 더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체결 사례. 네. 남양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인주간보호센터 원장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그 노치원 라이나생명 지점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가게 됐어요. DB고객이 여기 원장님이었어요. 가게 됐고 노치원 운영하는 원장님이고
노치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겠죠. 여기는 뭐 혈관 환자, 뭐 뇌경색 환자 이런 사람들 뭐 다 있고 다 노인 어르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아버지가 여기 계신대요. 지금 시아버지. 본인이 시아버지인데 여기 입소시켰대. 그러니까 노치원 원장님은 어떻게든 장애 등급 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 다 빨리 여기 입소시켜가지고 해야지 국가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분이고 보험 니즈가 많아. 그리고 문제는 이제 몇 달 전에 MRI 검사해가지고 보험금까지 받았어요. 그 3개월이 안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뭐 두통 머리 아파가지고. 근데 뭐 찍었는데 뭐 별건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했잖아,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나 갔으니까. 근데 남편 보험까지 이제 보장점검 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검사해가지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어서 보험이 제한이 돼요. 3개월 안에 MRI 찍고 해가지고.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가보면 3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최근에 병원 갔다 오고. 근데 최근에 병원 갔다 온 사람이 당연히 보험 니즈가 많겠죠. 그죠? 한 3년 전에 병원 가고 간 적 없다. 니즈 별로 없어요. 암에 걸렸어도 니즈가 없어요. 그죠? 오래됐기 때문에 병원 갔다 오지. 근데 최근에 갔다 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 니즈가 많아요. 보험 니즈가 많으면은 넣어주면 돼요. 부족한 거를. 찾아야 돼. 뭘로 찾냐면은 이분이 삼성생명에만 있어서 뇌졸중도 없었어요. CI보험 이런 것만 있고 뇌출혈만 있고 그래서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메리츠 간편 3대 있죠. 뇌졸중 2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30년 갱신으로 3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뇌졸중 자기 없는데 이거 넣을 수 있냐고. 근데 보험료 3만 얼마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생명 쪽으로만 제한받았고 3만 얼마짜리 보험료가 나올지는 몰랐나 봐요. 괜찮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민식이법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노치원에 그 차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실어 날리는 차 있죠. 그런 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식이법 운전자를 이제 변경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파트 본인 아파트 화재보험 이런 거 해드렸고, 그리고 뭐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죠? 또 DB생명 간편하고 또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넣어서 해드렸고, 그리고 남편은 다행히 3위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롯데 간편하고 또 DB생명 운전자 보험도 바꿔주고.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한테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운전자 3대 질병 간편 3대는 5년 이내 암 내시만 없으면 돼요. 그죠? 뇌졸중 넣어주기 좋죠. 그리고 운전자도 그냥 되죠. DB생명 초간편암도 그냥 되죠. 그죠?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는. 이런 거 넣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고 하니까 원장님이 이거 괜찮다네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다 운전하는데 이거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좀 강의를 좀 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갔는데 빔이 있을 줄 알았어요. 빔이 없는 거야. 빔이 없어. 그래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그냥 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앉혀놓고 해서 세미나를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또 추가 계약을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또 뭐 운전자, 뭐 암보험, 그다음부터 간병인이나 치매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다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추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명 정도 추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까지 소개를 받아서 또 따님 계약을 한 적도 있고 딸의 가족들 계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 계약을 했고, 그래서 치매나 간병인, 뭐 운전자, 혈관 가족 소개까지 받았는데 내년 3월에 원장님이 요양원을 또 조그맣게 오픈한대요. 근처에다가. 그래서 거기 오픈하면 또 직원이 있으니까 강의도 해달라고 원장님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총 원장님, 배우자, 직원들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30은 넘는 것 같아요. 총 보험료가. 근데 이제 계속 진행형이죠,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DB 하나로 이게 된 거예요. DB 하나로. 심지어 제 DB도 아니었어요.
누가 준 거야 나한테. 누가 줬어 저한테. 누가 준 건데 준 걸로 한 거예요. 준 걸로. 예. 근데 저도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양주 좀 머니까. 근데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뭘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주부신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뭔가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가서 어쨌든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B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약간 걸를까? 하지 말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계약 나온 경우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인천 쪽을 좋아하진 않아요. 인천 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인천 주안이 나온 거예요. 아까 처음에 90만 원 한지. 그래서 순서대로 다 하다가 아 인천? 그 다음 사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아 걸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90만 원이 된 거고 여기도 제 DB가 아닌데 받은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떡하지? 내 건 아니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가자 하고 갔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소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선입견을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수능서 가고 나왔으니까 가고 뭐 논산 나오면 가고 뭐 부안 나오면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소계약을 추가 계약을 많이 해야 하려면 많은 DB 고객을 컨택하다 보면 그냥 팀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막 고르려고 하면 안 돼요. 고를 수가 없어. 골라지지가 않아. 골라지지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죠? 키맨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키맨을 만족시키면은 추가 계약이나 소개가 다 나와요. 우리 김중건 전문가도 키맨을 만족시키니까 갑자기 줄줄이로 막 그죠? 가족들이 막 들어왔죠. 그죠? 어제? 그죠? 예. 한 명이 소개를 한 거잖아요. 가족분들은. 그걸 왜냐면 키맨을 만족시켜서 그래요. 그죠? 키맨이 김준건 전문가가 한 컨설팅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이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라는 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요. 그죠?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영업적이고 뭔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많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들면 소개를 안 해요. 그죠? 근데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소한 것도 정성을 들여서 하세요. 정성을 들여서. 아주 사소한 것도 정성을 들여서. 왜냐면 누가 지켜볼지 몰라요. 누가 지켜보다가도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명함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다가. 그죠? 집안에서 하다가도 저쪽에서 누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연예인 같은 직업이에요. 그죠? 누가 어디서 지켜보고 나한테 상담받을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걸 누가 지켜보고 내가 잘못될 수도 매장될 수도 있죠. 그죠?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죠? 이제 실패 사례. 중요하겠죠. 계약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좀 케이스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걸 좀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체크. 엄마가 아들 보험 알아보는 시청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 25살 이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 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아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어요. 그죠? 엄마는 할 일이 없거나 요양보호사, 무양보호사나 이러면은 심심해요. 아니면 보험 니즈는 많아. 근데 본인은 보험을 못 들어요. 아픈 데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을 막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면 아, 우리 아들도 해주고 싶다, 20대니까. 하고서 상담을 신청해요. 막 얘기해주고, 막 다 해주고, 만족도 다 시켜주고, 심지어 아들까지 불러가지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아들도 불러서. 내가 왜냐 헛소리 또 할까봐. 아들도 불러서. 근데 아들한테는 뭐 PT를 많이 못했겠죠, 당연히. 사인만, 어차피 얘기해놓은 줄 알고 나는 사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들이 수입이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냥 사인을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 그거 삼성생명 거, 깨면은 뭐, 원금 손해보는데 뭐하라 하냐. 그러면서 안 한다고 했대요. 근데 그냥 쳐내도 돼, 그냥 쳐내도 돼. 그죠? 내가 다 프로세스대로 했는데도.
근데 이 집에서 내가 안 했던 거는 어쨌든 설문지를 안 했죠. 설문지를 못했어요. 키맨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들이 헛소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아들을 만나도 아들한테도 PT를 좀 해야 돼요. 아들도 알아야지. 아들이 뭐 나 별론데 내가 알아볼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엄마가 다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케이스 조심해야 돼요. 아들 보험 알아본다. 근데 아들이 25 이상이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아들 보험도 있지만 남편 보험 알아보는 사람. 나는 됐고 우리 남편 거 알아보고 있어. 남편 보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문지를 반드시 해서 결정권자 누구인지 봐야 돼요. 그 인천에서 90만 원 한 집은 설문지를 제가 했어요. 이미 여기서 한번 당했기 때문에 설문지를 했어요. 배우자로 쳤겠죠. 배우자.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배우자가 없었어요. 이거 사인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다행히 막 전화하고 해서 다행히 내가 PT 이렇게 클로징 할 때 들어왔거든요. 아저씨가. 근데 아저씨가 사인을 다 했어요. 다행히.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아저씨보다 아줌마한테 자꾸 얘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돈 내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저씨예요. 아저씨. 남편이에요. 남편이 돈이 많아.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좀 확실히 봐야 돼요. 설문지를 해서. 설문지는 그냥 무조건 다 한다고 보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내밀고, 설문지의 장점은 가족력 확인이나 아니면은 병력 확인, 제일 중요한 건 결정권자 확인. 그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내가 그림을 그리지. 스케치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 스케치 못 하잖아요. 그죠? 엉뚱한 짓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 보험 알아보거나 엄마가 아들 보험 알아볼 경우에는 설문지 조사 반드시 해서 결정권자 누구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죠? 우리 착각해요. 엄마가 열심히 알아보니까 엄마가 결정권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설계 먹튀라고 하죠. 설계 먹튀. 설계를 받고 사인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뭐 연락 두절된다든지 딴 데다 한다든지. 그죠? 어제도 육성실에 한 명이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기로 해놓고 딴 데로 갔다. 자기 아는 지인으로. 근데 제일 문제는 DB 손해보기죠. DB. DB를 계약 들어갈 때 다른 데 누적이 잡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설계가. 누적 풀어달라고 연락 와요.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연락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짜증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 쪽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DB만 그래요. DB. 딴 데는 안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 설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입할 때가 문제겠죠. 내가 깨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 설계를 다른 사람이 가입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지인한테 가입한다든지. 그러면은 고객들은 소개 많이 시켜줄게. 난 절대 딴 데 안 뿌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기분 나빠.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자꾸 뭘 보내달라 그래요. 이거 주고 가는 거죠? 이거 놓고 가는 거죠?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죠?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보내주면 안 돼요. 절대로. 회사가 어딘지를 아예 모르게 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만나서밖에 안 됩니다라고, 저희는 방송 심의를 지켜야 되고 특정해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 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밀당을 해야 돼요. 밀당을. 고객이 내가 전문성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내 전문성 있는 설계를 가지고 지인한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퍼즐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어느 정도는 말해주지만 마지막 퍼즐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퍼즐을 이걸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딴 데 가세요. 그러면.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인터넷 영업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는 그게 난무하겠죠. 인터넷 영업 다 견적받아달라. 다 막 10명, 20명한테 견적받아가지고 받으면 뭐예요? 어차피 거기 보험료만 보고 하죠. 싼 것만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고객인 척 다른 아이디어 들어가서 설계 아무거나 이렇게 뭐 올리고 증권 올리고 뭐 분석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고객인 척. 갑자기 그때부터 쪽지하고 메일 쏟아지는데,
와 이거는 거의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거의 진짜 견적이나 이게 그냥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막 무차별로 와 무차별로. 거기 클릭해보고 이거 알 수도 없어 솔직히. 그래서 아 내가 보내는 게 계속 씹혔던 이유가 이거구나. 정말 잘 만들어놨어. 다 막 빼고 여기 막 써놓고 막. 근데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빨간색 해놓고 뭐 다 써놓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못 이겨요 어차피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지 절대 전송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실패 사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가 아니에요. 세일즈에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명백하게. 피드백만 있어요. 피드백. 그죠? 제가 여기서 계약을 못했지만 이런 피드백을 얻었죠. 그죠? 이런 피드백을 얻었죠. 설문지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피드백만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약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약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이 배워요. 그죠? 시험도 떨어져 봐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합격 못해요. 떨어져 봐야지. 그래서 브라이언 씨가 그랬어요. 세일즈 대가인데 세일즈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다. 그래서 제가 마구잡이로 DB를 막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DB를 많이 못 쓰겠죠? 그죠? 두려우니까. 막 써도 돼. 막 해도 돼. 막 해도 돼. 그리고 전문가란 누구냐? 그 분야에서 모든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가가 계약 다 한 사람, 뭐 실패 안 하고 막 확률 100%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는 만약에 보험을 한다. 그 보험 분야에서 모든 실패를 다 해본 사람. 차를 판다. 카세일즈 분야에서 모든 실패를 다 해본 사람. 시행착오 다 해본 사람.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많겠죠. 그죠? 모든 실패. 그죠? 계약을 했다가도 철회되거나, 해지되거나, 뭐 환수되거나, 아니면 뭐 다 한다고 했다가 뭐 딴 사람한테 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말해놓고 뭐 어쩌고 딴소리 한다든지 뭐. 근데 다 경험해보세요. 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나 DB 컨택하는 거나 나중에 뭐 계약이 뭐 깨지는 거나 다 도움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해드렸는데 뭐 이런 사례나 여러 가지 부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어제 김준건 전문가님 제안하셨는데 네. 질문 없나요? 예, 뭐 딱히 질문 유현정님. 이 보험 제한에 대해서 예. 저도 50세 그 직원이신데 그 단순 검사로 인해서 이제 실비를 청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코드가 네. 의사가 잘못 넣어가지고 단순히 위 용종 제거인데 다른 코드를 집어넣어서 지금 제한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무슨 때 코드 들어갔죠? 그 흉통 코드가 들어갔어요. 아 흉통? 네, 근데 흉통이 아니고 위 용종 위 용종? 단순 절제거든요. 그게 그걸 언제죠? 어떻게 그게 언제죠? 그게 지난 봄에 흉통으로 입원으로 됐나요 그게? 아니요 위 용종으로 나와서 수술? 절제를 했죠. 아 근데 거기에는 흉통으로 잡혀 있고 네 코드가 그리고 입원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뭘로 돼 있나요? 7일간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 병원에 입원을 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흉통과 7일간 입원으로 해서 보험 제한이 제한됐죠. 지금 많이 그죠? 걸려있어 멍청하게 아. 했는데 그래서 그 코드를 언제 삭제할 수 있는지 코드 삭제하기는 어려워요. 아. 이미 거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네, 한참 걸리고 네,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위궤양으로 갔는데 협심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었어요. 아, 네, 종신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네. 위궤양으로 아파서 갔는데 협심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코드를 잘못 넣은 거예요. 아. 올릴 때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종신보험 들어야 되는데 다 걸렸어 전부 다. DB 때 다 거절 뭐 다. 나는 당연히 위궤양인 줄 알고
협심증 아니니까. 근데 협심증이 뜬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중앙대병원 가가지고 다 기록을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출했어요. 딴 데는 안 되더라고. 그냥 거절해버리더라고. 근데 삼성생명은 그걸 보더니 받아줬거든요. 소견서를. 네, 그 내용, 진료기록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협심증이 아니라 뭐 위궤양으로 뭐 입원했다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소견서를. 네, 다 떼와야죠. 근데 가서 진료기록지 뭐 그런 거, 뭐 의사 소견서 이런 거 다 떼와야겠죠. 그렇죠? 그 제가 대신 다 뗐어요. 대신 다 떼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분들. 그걸로 가입시켰어요. 예, 그분들 종신 하고 싶어 하시죠. 네, 가입시켰어. 근데 웃긴 건 그 계약은 2달 뒤에 깨졌어.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했는데 2달 뒤에 깨졌어 또 환수당하고 또 그죠? 근데 좀 큰 회사한테는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작은 회사들은 안 받아줘요. 근데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삼성화재나 뭐 좀 큰 회사 있죠.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은 회사. 작은 회사 잘 안 해줘요. 뭐 농협, 롯데 이런 데 안 해줘.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번 심사자랑 얘기를 해보든지 이거 고객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흉통이 아니고 미용동이다. 원하면 제가 속여서 떼올 수 있다. 그 당시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고지를. 네, 고지를. 작은 회사는 안 돼요. 롯데, 농협, 흥국 이런 데는 안 돼요. 네. 거기 상위사. 흥국도 안 돼요? 삼성, 뭐 현대, KB 이런 쪽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흥국이 그러면은 하위사들은 잘 안 돼요. 하위사들. 잘 안 받아줘요. 그런 거 자체를 싫어요. 그렇죠? 좀 큰 회사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오늘 강의 마치고 매주 화요일마다 올릴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한 주제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생각해서 하지만은 뭐 매번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번 주에 뭘 했는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 나 이거 좀 알고 싶다. 그럼 저한테 건의를 하세요. 단톡방 올다 저한테 얘기한다든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아셨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